네, 구글 AI 스튜디오는 제미나이 모델이랑 다양하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사용해서 써볼 수 있는 도구로 이제 보시면 되죠. 뭐 이미지 생성이나 이제 텍스트 같은 것들을 써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생성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는 오늘 빌드를 이제 써볼 텐데 이 웹이나 앱 같은 것들을 아주 손쉽게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원하는 형태의 웹과 앱에 대한 내용들을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손쉽게 좋은 결과물로 이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희 UX UI 디자이너들에게는 아주 멋진 도구가 태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를 쓸 때 이 입력과 출력에 대한 이 멀티모달에 대해서 얼마나 얘가 다채롭게 반응하고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그냥 기존에 나와 있던 서비스 몇 개만 이제 같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이런 3D 형태의 결과물들도 우리가 이제 생성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동물, 좀 독수리 같은 형태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죠. 네, 이거를 뭐 깨고 싶으면 이렇게 깰 수도 있고요. 네, 하고 여기서 이제 다른 거 이제 또 생성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또 다른 거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얘한테 요청을 하면은 이런 걸 이제 만들어주고 얼마든지 깨보고 하는 형태 이러한 그 3D 그냥 인터랙티브한 어떤 형태의 웹사이트죠. 네,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는 것들도 가능하고 네, 이렇게 이제 이거 약간 게임 같이 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네, 이렇게 소리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붕 하면서 네, 가는 이런 게임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바로 요청해서 한 번에 그냥 딱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번 같이 만들어보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지문 생성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한국어 교육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토픽 등급, 한국어 성적이죠. 등급과 자기 관심사를 선택하면은 읽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글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글은 최대 600자로 제한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 형식으로 만들도록 요청을 해봅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요 정도만 설명해줘도 잘 만들어줍니다. 일단 복잡한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주고서 저희 요청대로 서비스를 만들도록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빌드 해주는 서비스 형태로 넘어가고 인터페이스는 이제 보시면은 거의 여러분들 피그마 메이크랑 거의 유사해요. 대부분의 텍스트 투 UI 방식의 서비스들이 지금 이런 형태로 제공하고 있죠. 요 한쪽에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자기네가 어떻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이쪽에 이제 완성된 우측에서 화면을 보여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상당히 빠르게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벌써 다 만들어줬어요. 네, 설명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제작을 다 해줬습니다. 네, 여기서도 뭐 코드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걸 풀스크린으로 해서 이런 화면으로도 이제 보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 디바이스 형태도 이제 바꿔서 모바일로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모바일 형태로 보시거나 화면 회전을 해서 보는 것들도 가능한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그 사용자 경험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을 바로바로 제공하고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웹 상태로 한번 같이 이제 보고 아까 제가 요청한 게 잘 들어갔나 한번 볼게요. 들어간 거 이제 보시면은 일단 등급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고 관심사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생성해라라고 요청하니까 지금 지문 생성이 되도록 이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문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구글 API를 미리 이제 연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미나이 모델에서 텍스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토픽 1등급 하고 이 K-팝 연애 관련된 지문을 생성하라고 했더니 민수가 K-팝을 아주 좋아하는데 진짜 멋있어요. 민수는 아주 행복합니다.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해서 이렇게 지문을 읽어볼 수 있는 형태의 글을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최대 글을 600자로 이제 제한했는데 1급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생성해주는 걸 볼 수 있고 어휘 공부랑 문법 포인트를 찍어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급을 좀 올려서 뭐 6급인데 정보기술에 대한 지문을 생성해라 라고 다시 요청하면은 역시 지문을 또 생성을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서비스 옛날에는 웹사이트 만들고 API 연동하고 몇 가지 작업들을 다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한 뭐 반나절 정도 이제 걸렸던 작업들도 지금
우리 방송 시작한 지 한 15분밖에 안 돼서 그냥 프롬프트 넣고 5분도 안 되는데 바로 만들어줬죠. 6급으로 하니까 조금 더 글을 이제 길게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난관에 부딪혔고 정보기술이니까 요 주제로 해서 역시 글을 지문을 생성을 해주고 어휘랑 문법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내용을 제공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니까 텍스트 입력을 잘 받는구나. 얘가 하고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이 정도 되는 서비스들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멀티모달이니까 하나씩 좀 다른 걸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이모티콘 팩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프로필 사진을 이제 업로드하면은 저만의 이 3D 이모티콘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 이모티콘이 6개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행복, 슬픔, 분노, 우울, 짜증, 졸림을 표현한 형태로 제작을 해보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방식은 그냥 요 프롬프트를 넣어주기만 하면은 되죠. 지금 프롬프트가 몇 줄입니까? 한 2줄, 3줄 정도밖에 안 되는 요 내용을 역시 또 요청해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방식은 얘는 이제 구글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나노바나나 모델을 가져다가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나노바나나 모델이 제가 이미지를 제 프로필 사진을 이제 올리겠죠.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은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6가지 감정 형태로 바꿔주는 거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나만의 어떤 그 웹사이트 통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도 이제 손쉽게 가능해졌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그 결혼 사진 찍으시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그분 요즘에 약간 고민하신 거예요. 생성형 AI 시대가 되니까 내가 사진사로 계속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결혼 사진 찍는 거 돈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결혼 사진 안 찍고 프로필 사진만 업로드하면은 이제 결혼 사진 앨범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 이제 창업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 냈는데 그런 서비스도 사실은 되게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려면 많은 보정과 좀 힘을 들여야 되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또 만들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카메라를 쓰진 않지만 카메라 인식할 수 있게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벌써 또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먼저 이제 업로드하는 영역입니다. 이제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게 누르면은 이제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를 하겠죠. 일단은 제 이제 프로필 사진을 넣어야 되니까 제 개인 프로필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프로필 사진 여기 있다. 제 사진을 한번 업로드를 해줬습니다. 해줬고 이제 6종 세트로 이제 생성을 해라. 아까 감정별로 이렇게 생성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생성을 시키면은 이렇게 감정별로 하나씩 지금 해주고 있네요. 한꺼번에 하진 않고 행복 감정을 작업 중입니다.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전에도 이거를 이제 동일한 걸 다 이제 사전에 이제 만들어 봤었는데 이렇게 제공이 됐고 그다음 슬픔에 대해서 생성을 또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3D 이모티콘이라고 이제 하니까 약간 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그 이제 뭐 픽사나 이런 것처럼 3D 형태로 이제 바꿔준 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웃는 모습, 슬픔, 저의 뭐 특징들, 이런 헤어스타일이나 뭐 안경 낀 모습이나 이런 옷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가져다가 적용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감정에 대해서 각각의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는 방식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장하는 기능까지 제가 만들려고 안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까지 또 만들어 줬어요. 실제 저장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고 하고 요거는 왠지 저 조금 비슷하네 헤어스타일이랑 느낌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졸림까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3D로 AI 이모지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아주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다른 거를 같이 또 만들어 볼게요. 이 나노바나나 이제 이미지 출력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이건 3D 이모지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시간대를 좀 바꿔봐야겠다. 프로필 사진 입력했을 때 그냥 나의 이모티콘이 총 6개로 나오는데 1900년대, 1930, 60, 90, 2010, 2040 해서
시대를 초월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사 느낌의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사 느낌의 시대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시대를 다양하게 초월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이미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해보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만드는 것도 엄청 빨리 만들어져요. 이제 그 생성 능력이나 속도가 점점 이제 향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를 이제 바로 생성하고 이제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는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졌고,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필요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이제 구현을 다 해주고 있고, 이제 참고로 이 구글 AI 스튜디오는 몇 가지 서로 이제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근데 뭐 말 설명하기도 전에 다 만들어줘서 조금 이따 뒤에서 묶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타임 트래블러 AI 이름도 지어줬어요. 시간을 여행하는 AI다. 그래서 이제 사진 한 장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 1900년대부터 미래 2040년대까지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실사 스타일 이모티콘으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설명한 서비스에 맞는 카피라이트도 다 생성해서 이렇게 적합하게 넣어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역시 제 이모지를 프로필 사진을 넣어서 이미지 생성을 시작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시간 연대별로 지금 구현을 해주고 있죠. 네, 1900년부터 해가지고 2040년까지를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누구시죠? 네. 세피아 톤의 고전적인 빅토리아 시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건 얼굴이 좀 인상이 비슷하게 나왔네요. 좀 요거는 조금 다른 사람 같은데. 네. 1930년대 흑백 필름 느와르 아르데코 분위기로 해서 네, 생성을 해줬습니다. 1960년대 약간 히피 느낌이네요. 지금 히피라고 써있네요. 네. 컬러풀한 히피 감성과 모드 패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어줬고, 1990년대 거친 그란지 패션과 아날로그 감성. 그란지가 뭔지 모르지만 요 톤이나 이런 느낌은 네, 90년대 느낌을 좀 살려준 것 같아요. 네. 하고 2010년대 스마트폰 혁명과 미니멀한 현대적 감성. 갑자기 수염을 기르고 있는, 네, 아마 뭐 현대적인 뭐 디자이너나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닌지 생각은 되는데, 네, 2040년에 사이버펑크의 미래의 모습까지 그려줬습니다. 네, 뭐 그려준 거야 이제 요 제미나이 이제 모델을 써서 이제 그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뭐 이렇게 잘 그려주는 거야 당연히 이제 있는 부분인데, 요 이제 이미지 성능에 이제 달려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식의 그 서비스나 이런 내용들을 아주 손쉽게 생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동영상을 또 생성을 시키는 이런 서비스를 같이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아까 오늘의 핵심은 좀 멀티모달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을 이 멀티모달 방식으로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얼굴을 입력하면은 영화하고 영화의 장르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한국어로 이제 시나리오를 생성해서 또 5개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이미지 생성한 서비스를 만들어라. 그리고 제작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성을 시키거나 아니면 5초짜리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라 라고 이제 동영상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제 어떤 프롬프트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이런 그 이미지도 만들고 그 영상으로 하나씩 변환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데, 이런 것도 아예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가 하는, 이게 꼭 남들을 위한 서비스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나 뭐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이 있으면은 그냥 아예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어 놓고서 그냥 반복해서 얘한테 일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글 AI 스튜디오 영상 생성 기능까지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역시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써보려고 이제 하시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게 자꾸 API 키를 입력하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외부 모델을 갖다 쓰기 위해서는 이제 키 설정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따 뒤에서 같이 또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역시 여기 API 키 선택하라고 이제 뜨네요. 네, K시네마 AI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델을 이제 뜨게 되고, 일단은 API 키를, 네,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네, 어디 갔냐? 가만히 있어보자. 요게 죄송해요. 제가 이제 다른 계정으로 세팅을 해놨었는데 계정이 바뀌어야 되겠군요. 네, 됐습니다.
하고 만드는데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이미 사전에 만들어놨던 걸로 해볼게요. 어디지? AI 시네마 스튜디오겠다. 네, 요거를 제가 사전에 이제 제작을 미리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사진을 이제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 사진을 여기다 이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라고 했을 때, 뭐 액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액션 영화가 좋겠다라고 해서 하면은 이제 액션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얘가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되고 거기서 생성된 시나리오들을 이제 분할을 해서 제가 아까 5개 정도 컷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5개 대표 장면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5개의 장면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요 버튼 그래서 이미지를 다시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AI 시네마 스튜디오 해가지고 시나리오가 이제 다 나왔죠. 네, 하고 이렇게 사이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네, 제목이 쥐어졌고, 네, 좀 웃기네 그 그림이 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유은식 교수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표정이 엄청 좀 심각하네요. 네, 이렇게 앉아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망을 가서 네, 이렇게 뛰어가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뭔가 뭘 만들고 있네요. 네, 약간 특수부대원처럼 네, 만드는 작업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거는 저거잖아요. 저기 뭐죠?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장면인데 이거 완전 오류죠. 사실은 요 빨간색을 피해 다녀야 되는데 온몸이 빨간색을 이렇게 뚫리고 있어요. 네, 이런 작업 나오고 맨 마지막에 네, 이렇게 장면이 끝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이미지도 이제 다시 요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제 이미지를 이제 다시 생성해라 이제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제 영상으로 제가 만드는 기능을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동영상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글이 처음부터 이 제미나이 모델에서 추구했던 방향이 멀티모달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미지 생성, 텍스트 생성, 영상 생성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API를 다 연동해서 가지고 와서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구글의 이 모델들이 상당히 수준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제작되는 결과물에 대한 퀄리티도 훨씬 예전보다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 생성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죠. 네, 여기도 하나 또 시켜볼까요? 네, 한번 영상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따가 나중에 저기 그 크레딧 연동 관련해서 이제 얘기 드릴 텐데 이거 저기 크레딧이 이제 소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소모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따 뒤에서 마지막에 API 연동하면서 하는 부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영상으로 왜 재생이 안 되지? 네, 끝난 것 같은데. 네, 한번 잠깐 보고 동시에 2개를 작업을 시켜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안 되는 건지 사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되는 것들을 좀 확인했었거든요. 네, 일단 아마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진짜 한 2-3줄만 써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하는 이런 작업들 만약에 동영상 제작한다고 하면은 네, 이런 식의 그 시나리오 구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 세팅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AI 시네마 스튜디오를 만드실 수도 있고 나왔네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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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영상이 또 아예 이제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안경을 한번 올리고 이런 장면으로 구성이 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아예 우리가 하는 이제 작업들 자체를 그냥 얘한테 프로세스 상으로 요청해서 이제 만들어 보는 형태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옛날에 이런 거 만들려면은 막 뭐 알아보고 막 웹사이트 어떻게 설계하고 코드를 어떻게 짜고 개발할 때 API 어떻게 연동하고 이런 것들을 막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는 그냥 내가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자연어로 말만 잘 설명해 주면은 다 만들어 주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이제 사운드도 이제 생성이 이제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사운드 한번 생성을 또 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보는 거는 다양한 감정 사운드 생성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거를 다양한 감정에 대한 느낌으로 이 텍스트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만들도록 할 거고요. 이 감정은 행복, 슬픔, 분노, 우울, 짜증, 졸림 6가지의 감정으로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죠? 네, 요거는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이게 코픽으로 돼 있고, 네, 빌드로 가서 얘한테 역시 프롬프트를 넣고서 이제 생성하라고 이제 요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글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배경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BGM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악은 안 돼요. 음악은 안 되는데 이제 어떤 소리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배경 뭐 바람 부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생성이 가능하고, 이 사람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생성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 목소리가 생성이 요청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요청하시면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번 감정을 담아 읽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 쓰는 거죠.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야.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겠죠. 한 다음에 6가지 감정으로 말하기 이제 버튼 눌러주면은 각각의 텍스트를 통해서 요 감정에 대한 느낌으로 얘가 이제 생성을 또 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음성은 금방 생성이 되네요. 네, 행복한 느낌으로 말하는 거.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야.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런 행복한 느낌.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야.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분노.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야.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울한 느낌.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야.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짜증나는 느낌.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야.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메리 크리스마스. 짜증치고는 꽤 괜찮은 편인데.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야.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러한 그 사운드들을 저희가 또 얻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그 음성 합성 관련된 서비스를 썼었는데, 이 구글의 멀티모달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 사운드가 필요한 어떤 요소들에 대한 경험들도 기능적으로 가지고 와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풋에 대한 느낌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이 음악에 대한 서비스 있는데, 음악 잠깐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거 이제 그 음악은 또 만들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를 쭉 이제 해보면서 이게 굉장히 다 잘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좀 잘 못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잘 이제 못 만든다. 그래서 음악까지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음악까지는 좀 만들지는 못하고, 네, 그냥 사람 목소리까지만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음악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가사를 넣으면은 음악대로 이제 만들어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UX, UI를 위한 AI 디자인 2026년 이제는 때가 왔다. 뭐 이런 식의 가사를 넣어주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이거를 3가지 장르의 노래로 만들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발라드, 힙합, 락 스타일로 만들어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음악 생성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노나 이런 것들은 음악 생성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근데 UX, UI를 위한 AI 디자인 2026년 이제는 때가 왔다. 약간 음치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해주고, 힙합은 좀 합니다. 힙합 잘할 것 같은데. 네. UX UI를 위한 AI 디자인 2026년 이제는 때가 왔다. 네, 아주 저 나이 정도에 되게 힙합 못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이 불러주죠. 네, 락은 안 되더라고요. 잘. UX UI를 위한 AI 디자인 2026년 이제는 때가 왔다.
네, 작업해보고 음악은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음악 잘 못한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같이 포함을 좀 시켜봤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더 만들어 보면은 이제 인풋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꿔서 또 해볼게요. 이미지를 이제 인풋을 줄 건데 이 한번 피에트 몬드리안 작품을 첨부를 해줄 거예요. 피에트 몬드리안 작품 여러분들 뭐 이미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 이미지 워낙에 많이 보셨죠. 네, 요 격자무늬 형태의 모양을 참고해서 이걸 메타포로 참고해서 UX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그래서 격자 형태의 UX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마우스에 반응해서 격자가 슬라이딩 퍼즐처럼 움직이는 방식의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내용은 UX 연구소에 대한 거고 리서치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다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넣고 이제 이미지를 아까 제가 참고로 같이 줄 거라고 했었죠.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업로드 파일에서 이제 같이 주시면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피에트 몬드리안 작품을 같이 한번 여기 참고로 줘서 얘한테 작업을 해보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얘한테 이제 인풋으로 줄 수 있다는 거는 얘가 시각적으로 이 인풋 이미지를 이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한 메타포나 어떤 느낌이나 감성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얘한테 웹사이트를 뭐 제작하거나 개발하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또 2D뿐만 아니라 이제 3D 형태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2D 형태의 격자나 아니면은 3D 형태의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뭐라고 하죠? 큐브 같은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2D 형태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은 3D 형태의 이제 큐브로 이제 만들어 보라고 제가 이제 요청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프롬프트를 요청해 볼 예정입니다. 네. 작업이 이제 됐네요. 네. 지금 이제 작업이 됐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넣었던 이미지에 대한 요 프롬프트를 이제 참고해서 작업이 됐죠. 네. 근데 요것도 이제 작업이 됐는데 지금 이제 격자무늬 형태로는 네, 움직이는 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격자무늬로도 이렇게 움직여서 작업된 형태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를 이제 바랬었는데, 네, 그 부분까지는 아쉽게 이제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이 부분 수정 기능이 있어요. 이 하단에 보시면은 어노테이트 앱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펜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런 식의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수정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이제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여기다가 요청을 해주는 거죠. 격자 무늬의 테이블이 이동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퍼즐 형태의 경험을 만들어줘. 슬라이딩. 네. 요거를 요청해서 다시 프롬프트를 넣어줄게요. 그럼 이제 요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넣은 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해주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 수정 그 기능들은 굉장히 좀 용이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각적으로 바로 이제 얘랑 이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텍스트로만 어디 어디 수정해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예 얘한테 어디 어디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다 손쉽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괜찮은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여줍니다. 네, 비어 있으니까 아마 움직일 거예요. 네,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지금 이제 움직인 형태로 잘 바꿔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웹사이트들 만들려고 하면 되게 옛날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간단히 내가 이제 그 어떤 경험을 만들고 싶은가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제 상위단에서 내가 이제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어떤 메타포와 이번 웹사이트나 앱에서 사람들한테 경험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의사 결정하는 게 중요해졌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만들어지는 작업들이 지금 자연어 두세 줄만으로 충분히 작업이 돼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상위단에서의 우리의 어떤 철학과 경험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해진 그런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도 미리 한번 또 해봤어요. 3D로도 한번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해놨었는데 알겠구나. 네. 다 만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미리 작업된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큐브 형태로의 3D 어떤 구형 같은 것들도 아주 손쉽게 잘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다 일일이 저희가 이제 설계해서 개발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메타포도 내가 생각을 해서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아주 프롬프트만으로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두 가지만 더 해보고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영화 소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코드 G 주목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27일 날 개봉한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재밌는 거는 뭐 AI로만 이제 쭉 다 만들었대요. KT에서 이제 투자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재밌을지 퀄리티가 얼마나 높을지는 이제 봐야 될 텐데 근데 광고 영상 봤을 때는 그래도 예전 AI 영상들보다는 퀄리티가 확실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 뭐 완벽하게 막 몰입감 있게 엄청난 재미를 막 기대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확실히 한 2년, 3년 사이에 엄청나게 퀄리티가 이제는 많이 올라가서 동영상 영화도 AI도 이것도 한 2, 3년 지나면은 거의 실사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얘한테 이제 인풋을 주면서 이걸 또 만들어 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이 코드 G 주목의 시작에 대한 소개 웹사이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첨부한 이미지들을 참고해서 만들라고 하고 이 영화에 대한 소개 내용을 제가 포함을 이 아래다가 프롬프트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한 분위기를 이제 느낌을 알려줘야 되니까 시각적으로 미리 이제 뽑아놓은 영화에 대한 주요 컷들을 얘한테 이렇게 첨부 이미지로 같이 넣어줘 볼게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제작을 하라고 역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인 인풋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한테 시각적인 정보들 줘서 이걸 참고해서 여기 있는 디자인과 스타일과 여기에 대한 어떤 색감, 컬러들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모달로 저희가 이제 텍스트로도 인풋을 주고 또 이미지로도 인풋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디자이너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사운드나 이런 것도 줄 수 있어요. 음악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제 소리를 넣어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소리나 음악을 넣어서 이제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아직은 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론 소리에 대한 감성을 표현해줘라는 것들도 이제 가능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활용도가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포함하지는 않았고요. 요거가 이제 요 보신 이후에는 이 영상을 이제 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영상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이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얘가 이제 제작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은 코드 G 주목의 시작 CGV에서 온리하고 개봉은 12월 27일 잘 아주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색감을 이 키 컬러를 잘 가지고 왔죠. 보라색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거를 색감을 가지고 왔고 이렇게 생성형 AI와 인간의 전례 없는 시너지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각각의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제시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AI 혁명의 시작이라고 해서 CGV 단독 대개봉 예매 알림 신청하기까지 있네요. 네, 구현은 안 돼 있네요. 아마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하면은 역시 이제 구현을 해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줬을 때 이런 테마나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로는 식단 관리 학습 게임을 만들려고 해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식단에 대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고서 이 식단 뭐 다이어트에 대한 거에서 이 하루에 식습관이 어떻게 중요하냐,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냐, 어떤 음식이 몸에 안 좋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가 들어있는 영상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나오는 어떤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영상에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그냥 아예 링크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첨부한 영상 참고해서 좋은 식단 정보, 식당이 아니고 식단 정보를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라 하고 테트리스 형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좋은 식단 음식끼리 붙으면은 벽돌이 사라지고 하고 몸에 좋지 않은 식단들끼리 붙으면은 페널티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 간단한 게임 같은 것들은 뭐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 이제 프롬프트로 게임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요청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도 만들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뭐 이것도 금방 제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API 연동 관련된 부분 얘기를 좀 드리고 또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변화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좀 상위단의 그런 UX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부분 조금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접으려고 합니다. 네. 작업이 되고 있는데 네. 약간 뭐 다들 시간을 네. 절약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네. 역시 이것도 게임 AI. 요건 저거였군요. 네. 저거 말고 네, 다이어트 여기 있네요. 네.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식단 관리 서비스로 이제 만든 건데 이렇게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네, 이렇게 뭐 키보드로 이제 조작할 수가 있어요. 네. 프롬프트로 간단히 만든 게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몸에 좋은 것끼리 이제 붙으면은 사라지게 돼 있고 이제 뭐 아직 규칙을 아주 상세하게 넣지는 않아서 네. 몸에 안 좋은 것끼리 붙었더니 지금 약간 똥이 나타났죠. 네, 계속 똥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밑에 하나씩 페널티가 이제 쌓여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몸에 좋은 거가 붙으면은 또 다르게 반응이 일어나고, 네. 뭐 이런 식의 작업 형태로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만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한번 요 구글 AI 스튜디오를 써서 다양한 작업을 만들어 보시는 작업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처음 쓰실 때 중요한 게 아마 이제 처음에 하시면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이 키가 없다. 키를 입력을 해라. 막 이게 자꾸 이제 뜰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제 모델을 쓰시려고 하거나 이게 만든 서비스가 이런 그 어떤 생성형 AI 모델을 가져와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API, 구글에 있는 API지만 내가 API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플레이그라운드 와 보시면은 No API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왼쪽 하단에도 보면은 여기도 키가 이렇게 잠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API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페이지로 이제 가신 다음에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죠. 프로젝트 1111. 이거 영어를 안 썼더니 프로젝트 1111 써요. 이제 프로젝트 1111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키를 이제 추가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그 다음에 여기 키가 이제 연계로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키 들어가셔서 API 이제 해서 우측 상단에 API 키 만들기 이제 하시면은 또 키도 1, 2, 3, 4 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이제 만들어서 중요한 거는 그 결제 설정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결제 설정. 그래서 이건 이제 구글을 이제 연동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API 사용량만큼 이제 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저거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요건 제 결제 계정에 연동을 하게 되니까 요 후속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뭐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상태로 결제를 하신 다음에 연동을 해주면은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전 API 키로 돼 있지만 요거를 이제 요 우측 좌측 상단에서 키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이제 가서 이 키가 한 개 있죠. 요 키를 나는 쓰겠다라고 이제 해서 키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키를 쓰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키를 설정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만든 것들이 다 키를 연동해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키도 여러분들이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들을 하시되 지금 이제 무료로 좀 제공하고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인가? 어쨌든 키를 굉장히 이제 자기네가 무료로 쓸 수 있게 제공한다고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무료 수치를 넘어가면은 유료로 이제 과금해서 또 쓴 만큼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좀 이제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요청하면은 원하는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시대로 이제 가기 때문에 어제도 AI 디자인 뉴스에서 조금 2026년 전망하면서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제는 UI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AI가 굉장히 자동화해 주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고 이 성능이 자꾸 이제 1, 2년 사이에 아주 비약적으로 이제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3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은 UI를 그냥 그리고 만드는 작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AI가 상당히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미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일러스트 그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드저니나 너무 이제 잘 그려주기 때문에 미드저니나 이런 애들 성능이 상당히 높아서 이제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작업을 하지 않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UI를 이제 그리는 작업들보다는 이제는 그 UX에 대한 이제 전략과 UX에 대한 디자인, 그래서 이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사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어떤 테마와 철학을 가지고 접근할 건가에 대한 UX를 설계하는 일들이 굉장히 더 우리 UX UI 디자이너들한테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뭐 UI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전히 다 필요하지만, 근데 이제 자동화가 되는 부분이 이제 많다 보니까 비중이 조금 더 UX 쪽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게 되고, UI 디자인은 조금 더 자동화되는 형태로 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좀 UX나 이런 상위단의 개념이나 이런 그 전략을 디자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디자이너 역할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어제도 또 1인 스타트업 얘기도 이제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그 창업과 이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도 이제는 우리가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나만의 뭐 서비스, 나만의 아이템 얼마든지 구현해 볼 수 있는 시대로 이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즈니스적인 역량을 학습을 해서 이제 디자이너들이 자기만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자기만의 스타트업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역량을 갖춰 나가서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있고요.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발맞춰서 제가 이제 매주 끝날 때마다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 근무하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AI 스타트업 학과가 있죠. 네, 여러분들 AI 스타트업 학과에서는 실제 AI를 기반으로 자기만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또 자기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배경이 다양해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심리 상담하다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AI로 심리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이제 사람을 대면해서 서비스를 했었지만, 이제는 AI로 심리 상담할 수 있게 서비스로 자기가 하던 일을 AI한테 맡긴 형태로 서비스 구현하는 분도 있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은 그 데이터를 다 이제 입력을 해서 이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최적에 맞는 맞춤형 커피, 그래서 이제 초개인화된, 이거 커피를 되게 디테일하게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드시는 분도 있으시고,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동안 전문적으로 했던 일들이나 관심 있고 좋아했던 일들을 하나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현하고, 그거를 또 여러 가지 이제 VC 투자나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과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창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또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같이 AI 스타트업 학과에서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창업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은 좋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런 UX UI를 위한 AI들 전문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에이전트 설계, 그리고 UX UI 디자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UX UI를 위한 AI 에이전트 디자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했던 모든 언어 모델과 이미지 모델, 미드전이나 나노 바나나 모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메이크를 통한 AI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것들과 하고 이제 피그마 하고 이제 커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아예 전 과정을 이제 통합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풀스택 디자이너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2025년까지는 이 과정이 좀 분할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이 통합적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AI 에이전트 과정으로 묶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UX UI 디자이너분들, 프로덕트 디자이너분들, 스타트업 관련자 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내 전문성을 AI로 전환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기술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전문성도 키우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은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